이딴 걸 왜 고치세요? 그냥 버리시죠. 서울 강남 한복판 바쁜 노트북 수리점에 낡은 가방과 고장난 노트북을 들고 한 노인이 들어섰다. 직원들의 눈빛엔 무시가 담겨 있었고 매니저는 아예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은 말없이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낸다. 그걸 본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낯선 여성이 수리점 문을 열고 들어선다. 김 박사님, 이런 곳에서 뭐 하십니까? 무언가 이상하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 모두가 숨죽이기 시작했다. 그 노트북 안엔 단순한 사진이나 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판도를 바꿀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 당신은 지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실수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 유난히 눈에 띄는 작은 노트북 수리점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아담하지만 세련된 그 가게는 마치 현대 기술의 작은 신전 같았지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장식된 내부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값비싼 디자인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형광등은 세련된 흰색 빛으로 공간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기술의 최첨단을 경험하게 해주는 공간이자 젊음과 유행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가득 최신형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검은 셔츠에 이어폰을 목에 건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에 어느 늦가을 오후 조금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 잠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들어온 것은 이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명의 손님이었습니다. 낡은 모재, 주름진 손으로 오래된 노트북 가방을 꾹 붙잡은 채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선 노인. 바람에 어깨를 움츠린 듯한 구부정한 자세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등, 그리고 한 손에는 10년이 더 된 듯한 낡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마치 오래된 가족 앨범처럼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듯 했지요. 하지만 이곳에선 그저 구식 물건으로만 보였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지는 버려야 할 과거의 유물 같았습니다. 노인의 회색빛 머리카락은 몇 주 동안 손질하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낡은 겨울 코트에 깃은 달아 실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노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긴 세월을 살아온 지친 눈빛이 보였습니다. 꼭 장터에서 귀한 물건을 팔러 나온 시골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 손에 들린 노트북은 버튼이 달아 글자가 지워져 있었고 몇 군데는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을 테지요. 수리점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젊고 세련된 고객들 사이로 마치 흑백 사진 한 장이 컬러 앨범에 꽂힌 것 같은 이질감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바쁘게 움직이던 직원들의 발걸음도 한 템포 늦춰졌고 가게 안을 채우던 경쾌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직원들 사이에 눈빛이 오갔고 누구도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존재는 이 세련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방문자였습니다. 젊은 고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곧 작게 키득거리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 영화가 디지털 영화관에 걸린 것 같은 어색함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저런 옛날 컴퓨터도 아직 쓰는 사람이 있네 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직원은 수리 의뢰를 받아도 부품이 없을 거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마치 시대에 뒤처진 존재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잊혀진 추억처럼 말이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하진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치 녹음된 안내 방송처럼 건조한, 하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그 인사였지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까만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이미 귀찮은 손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3번이나 염색한 듯한 밝은 갈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젊은 직원의 얼굴에는 또 컴퓨터를 켜는 법도 모르는 노인일 거야 라는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옛날 라디오를 고치러 온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지루함이 가득했고 입꼬리는 억지로 올린 듯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반짝이는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고 그 손가락은 카운터 위에서 조바심 내며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채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서 감을 따는 정성으로 수많은 세월이 새겨진 두 손으로 노트북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래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갈색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평생 일해온 손, 그 손으로 노트북을 어루만지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듯한 정겨움이 묻어났습니다. 카운터에 노트북을 올려놓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아픈 가족을 의사에게 데려온 것처럼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노트북 꼭 살려야 해. 그 한마디에는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실린 간절함이 가슴을 울리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맡기는 것 같은 진중함이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세월과 추억이 깃든 그릇 같았지요.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손편지를 읽는 듯한 따스함과 오래된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그리움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이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소원을 빌 듯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한숨을 참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덮개를 열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델은 이미 단종된 지 오래. 키보드는 마치 오랜 시간 송을씨를 써온 만년필처럼 달아 글자가 지워졌고 화면 한쪽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모니터는 그 옛날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듯한 아련함이 있었지요. 덮개에는 여러 개의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고 전원 버튼 주변은 반들반들 윤이 나 있었습니다. 몇몇 키는 다른 키보다 더 많이 눌러서인지 더 낮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마치 오래된 일기장의 페이지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진의 표정은 점점 더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가게 안에 다른 직원들도 슬쩍 쳐다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저런 구식 물건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하진이 남자라는 점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이건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그냥 새 거 사시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데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빨리 이 귀찮은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손가락이 노트북을 가리키며 마치 오래된 골동품을 대하듯 거리를 두는 몸짓이었지요. 그 손가락은 노트북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서 원을 그리듯 움직였고 그 표정에는 시간 낭비라는 말이 써 있는 듯 했습니다. 손목에 찬 반짝이는 시계를 힐끗 쳐다보는 모습에서 이미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썹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억지로 미소 짓는 형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염색한 듯한 밝은 갈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매장 안에 다른 젊은 고객들이 이 상황을 흘끔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불안과 초조함이 마치 장독대 옆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던 된장이 쏟아진 것처럼 그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에게 단단히 약속을 한 어른의 의지가 담긴 듯한 백발이 성긴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더니 주름진 입가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은 한평생 쉽게 물러서지 않았던 삶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일렁이는 갈대처럼 흔들렸던 그의 어깨가 순간 단단하게 펴졌습니다. 안에 있는 자료가 아주 중요해.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 빛바랜 사진을 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 노트북 안에는 그저 데이터가 아닌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는 듯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의 우물가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는 어른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진중한 톤으로 노인은 자신의 평생을 함께한 추억들이 그 안에 있다는 듯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의 모서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말이지요. 그 순간 매장 뒤편에서 키가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맨 수리점 매니저 오태석이었습니다. 멀리서 대화를 듣고 있던 그의 눈에는 실적이라는 단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월말 실적이 부족했던 그는 마치 잘 익은 감을 발견한 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지요. 그의 구두 소리가 매장의 차가운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고 입에는 영업사원 특유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슬쩍 그를 보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연극의 중요한 장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배우와도 같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봐도 이건 복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 제품 구매를 도와드릴까요? 태석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은 계산적인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노인에게 팔고가의 신형 노트북을 고르고 있는 듯 했지요. 마치 시골 장터에서 순진한 손님을 발견한 상인처럼 그의 입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하진에게 눈짓으로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내며 자신이 이 큰 고객을 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넥타이를 살짝 매만지며 태석은 노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상냥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판매 실적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륜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두 젊은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이 천천히 허름한 자켓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매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지요. 누렇게 변색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고
마치 장독대에서 간수를 떠내듯 정성스럽게 그 안에서 한 장의 명함을 조심스레 꺼냈죠. 그 낡은 케이스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듯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낸 명함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가 명함을 꺼내는 순간 매장 안에 경쾌한 배경음악이 마침 끊어지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중요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느려진 듯 했습니다. 그것을 매니저에게 건넸을 때 수리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경쾌한 노래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요.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고 하진도 고개를 들어 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놀라움은 겨울 아침 창문에 핀 서리꽃처럼 선명했지요. 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하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한 채 이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트북 화면과 휴대폰만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세 사람만이 다른 시간 속에 멈춰선 듯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별보안팀, 코드명, 시크릿 가든, 태석의 손에 들린 명함의 글자가 무거운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고 매니저는 바로 전까지 보이던 상업적인 미소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마치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는 그 순간 같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명함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오가며 진실을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의 불안함이나 간절함이 아닌 단단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리점은 갑자기 깊은 정막에 빠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그런 고요함이었지요. 그리고 마치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 마치 오래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수리점 문이 열렸습니다. 경쾌한 차임벨 소리와 함께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노인을 알아보았지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고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이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매장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곧바로 노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매장의 정막을 깨뜨리며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여성은 노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하진과 매니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교차했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에 갑자기 컬러 장면이 삽입된 것처럼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존경심 가득한 인사에 노인은 미소를 지었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손주에게 사탕을 건네는 할아버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의 다른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꿈 같은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방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여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용과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꽉 쥐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평소에는 냉정해 보이는 표정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이 특별한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 평범했던 노트북 수리점은 이제 마치 중요한 무대가 된 것처럼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여성의 말을 자르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피어난 미소는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 사이로 피어난 꽃처럼 따스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지혜와 여유가 묻어났지요. 괜찮아, 김비서. 나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겨울밤 아랫목에 누워 들려주는 예시아기처럼 포근하게 귓가에 머물렀지요. 하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삐 움직이던 손가락이 멈추고 처음으로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과 정체가 너무나 달랐던 이 할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분은 김종만 박사님이십니다. 국내 최고의 정보보안 전문가시죠. 90년대부터 수차례 국가적 사이버 테러를 막아내신 분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형문화재 명인을 소개하는 듯한 그런 경외감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매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니저가 곧바로 달라진 태도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 그의 얼굴은 금세 공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 복구해드리겠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동네 어르신께 인사드리는 소년처럼 공손해진 태도였지요. 종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상의 온갖 기대와 편견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친구한테 맡기고 싶어. 눈빛이 맑아. 노인의 손가락이 하진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눈빛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하진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그 말에 하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께 칭찬받았을 때처럼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노인을 귀찮게 여기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워진 것이죠. 노트북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장 안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공기는 경애와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진이 기본적인 진단을 마치자 할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손주에게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메인보드 왼쪽 상단, 작은 칩 옆을 살펴봐. 이중 암호화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을 거야. 하진은 의아했지만 지시대로 했고 정말 그곳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노트북 내부 구조를 훤히 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몇 가지는 알게 되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말투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제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수리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 마이크로 납땜을 하며 회로를 복구했고 하진에게는 몇 가지 코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수리점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점 경외심으로 지켜보았죠. 배움에는 끝이 없어. 내가 첫 컴퓨터를 만졌을 때는 너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였지. 하진은 할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박사님,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했죠. 실력이라 그건 말이야.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란다. 우리 시골에서는 장독대에 된장을 담가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지. 실력도 그래. 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남들이 놀랄 만한 것이 되어 있단다. 그 말에 하진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스펙과 자격증만 쫓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폴더들이 나타났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 하진은 화면에 짧게 비친 내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망과 관련된 오래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빠르게 화면을 닫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김 비서가 창밖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검은색 세단이 매장 앞에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구부정했던 그의 자세가 곧게 펴졌습니다. 그들이 왔군. 자료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해. 이제 하진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빠르게 자료를 옮기고 동시에 특정 IP를 차단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명인의 가야금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속도와 정확성에 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인생은 길어. 시간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지. 작업이 끝나고 검은 차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위기는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리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노인 고객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고 매니저도 실적보다 고객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다시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찾으러 온 것이었죠. 고맙다, 젊은이. 내 덕분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어.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박사님. 언젠가 저도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명함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노트북을 받아든 할아버지는 천천히 수리점을 나섰습니다.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마치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하진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노인이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하진은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기기든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실력은 멋진 말이 아니라 매일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수리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기적처럼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그 손끝에 담긴 세월과 지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정한 실력이었죠.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첫인상과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때로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 가장 소박한 곳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겉모습과 다르게 놀라운 실력이나 지혜를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감동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